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11월 2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좀 이제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장중에 좀 찍고 있어가지고요. 찍고 장 끝나기 전에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미국 증시 마감 상황하고, 그 다음에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준다는 얘기가 있었고, 아마존이 자체 칩 생산을 늘린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가 중국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멕시코가 캐나다산 이제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일단 약속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것 때문에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 부과 이 이슈가 다시 나왔고, 또 LNG 프로젝트 수출 허가 승인 및 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조선주가 강했던 이유인데, 오늘은 뭐 조선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얘기, SK가스, 또 천연가스나 데이터 센터 얘기, 또 폭스바겐의 생존 게임, 그만큼 좀 중국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K뷰티까지 한번 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그 마감 좀 말씀드리면, 스콧베센트가 이제 지명이 되면서 시장은 조금 이제 안도를 했고, 아마존이 자체 칩 생산한대요.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빠졌어요. 좀 늘린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이제 휴전에 합의하면서, 합의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아직은 합의한 건 아니고 합의를 조만간 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좀 컸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IRA 보조금 폐지하면 주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 주겠다. 이래서 전기차 기업들이 주가 좀 올랐어요. 테슬라만 빠지고. 이 스콧 베센트는 어쨌든 이제 재무장관이 된다면 어쨌든 이제 재정 적자를 줄이고 트럼프의 다양한 감세 공약을 먼저 시행을 하고, 관세는 좀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런 좀 상황인데, 근데 그럴 것 같은데 벌써 트럼프가 뭐 관세 공격을 하니까 좀 그러긴 하죠. 그리고 333 국내 총생산의 3% GDP에 재정 적자 규제 완화 통해서 GDP 3% 성장시키고, 에너지 생산량 하루에 300만 배럴 늘리겠다. 어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트럼프는 실제 자유무역에 바람직하는데 동의는 하는데, 이 관세가 한마디로 뭐냐면요, 총이에요. 총. 말 안 들으면 쏘는 거고, 말 들으면 안 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략적인 거예요. 협상을 위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IRA 폐지하는 것도 어쨌든 좀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IRA는 폐지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폐지는 어려워요. 상원을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극단적인 무역전쟁, 관세전쟁 이런 건 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는 오늘 좀 물론 좀 흔들리는 부분도 일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그 금리, 달러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중소형주가 강했고, 베센트 지명으로 국채금리와 달러는 어쨌든 급락을 했고, 유가도 많이 빠졌죠. 유가 오늘 그래서 항공주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막 원유 생산 늘린다고 하니까. 테슬라가 어쨌든 오늘 좀 급락했고,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테슬라의 인기 모델은 보조금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어쨌든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제일 인구가 많고 전기차가 제일 많아요. 근데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IRA 폐지하면, 그러니까 전기차 쪽엔 좋게 작용한 거죠. 태양광 업체까지 같이 급등했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경쟁사들이 자체칩 만들 거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칩 대신에 자체 칩을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올랐고, 에너지랑 방산주는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면 주정부가 보조금 주겠다. 요게 뭐냐면 이제 오늘 여기 방산주 얘기를 안 했죠. 방산주는 그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화 위원회 위원장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줄이겠다, 예산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방산주한테 되게 안 좋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방산주도 같이 빠져버리는 양상이고, 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월 최대 $7,500
전기차 리베이트 재도입하겠다. 요거를 좀 언급을 해줬고,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낮은 차량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IRA 법안 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졌죠. 근데 이걸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워낙 큰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런 보도에 환영을 한 거죠. 전기차랑 태양광주들은. 다만 테슬라의 인기 모델은 여기서 배제될 수도 있대요. 테슬라는 또 탄소 배출하는 차들은 어떻게 보면 좀 벌금 형식을 좀 내야 되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그 탄소 크레딧 같은 거, 그거를 판매해가지고 돈을 연간 2조 가까이 벌거든요, 그걸로. 근데 그것도 이제 삭제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테슬라한텐 불확실성이 좀 컸다. 그래서 미국의 주정부랑 또 지금 트럼프 정부랑 행정부랑 좀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은 좀 기존의 피해주들한테 호재, 수혜주들한테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존이 실제로 그 자체칩 만들거든요. 그래서 안나프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3억 5천만 달러 인수한 이스라엘 칩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근데 AI 훈련용 칩 라인의 일부인 트레니움 2를 출시할 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어떤 칩을 또 내놓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게 목표고요. 아마존은 또 자사의 또 다른 전문 그러니까 AI 칩이 트레니움 2도 있고 인페렌티아, 인퍼런시아 맞아요. 인퍼런시아가 요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는데, 요거는 비용이 되게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거는 엔비디아한테 안 좋은 거죠.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해요. 근데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과시가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점유율 감소 우려가 커져서 오늘 엔비디아가 빠졌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당분간은 조금 부진한 그런 주가 흐름 나올 것 같고, 트럼프가 이제 중국의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한다. 이거 트윗 또 했어요. 트위터를. 멕시코, 캐나다산 제품에는 마약 있죠. 마약이 국경지대 통해서 들어오는 게 계속 보이면 관세 부과하겠대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보이면 철회하겠다. 그 조건을 달았어요. 마약. 불법이면. 그래서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부정적인데, 왜냐면 기아가 여기 공장이 있는데 여기다 관세 부과하면 기아의 이익 중에 9,500억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환율이 올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영업이익의 7.2%가 날아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니죠. 이건 극단적인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부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LNG 프로젝트 수출허가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석탄과 천연가스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청정 발전소 기준 등, 그러니까 바이든의 정책과 이제 반대로 가는 그런 에너지 정책을 내놓을 것 같고요. 핵심은 이렇게 송유관 재건하고 키스톤,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가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중단됐던 LNG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중단돼 있는데 이런 거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지금 에너지 생산 늘리겠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많이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저도 이제 이 기사 보면서 놀란 게 두바이 초콜릿 아세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요새 유튜브 요분이 누구시죠? 전 언니래요. 유튜브 이름이. 근데 이분이 두바이 초콜릿을 이제 직접 사거나 만들어가지고 숍 콘텐츠로 올렸는데 대박이 났대요. 조회수도 많이 늘고. 그래서 이게 잘 되니까 이제 그 CU나 GS25세 이거 관련 상품을 판매를 했대요. 실제 홈쇼핑에, 편의점에서. 근데 150만 개 이상 막 판매되고 매출이 막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콘텐츠, 좀 뭔가 아이디어가 좋은 새로운 그런 게 이 전자상거래랑 이제 결합이 되면서 파괴력이 생겨버린 거죠.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국내에도 지금 이 가장 대표 기업이 카페24인데, 어쨌든 이런 이제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쇼핑이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국에서도 틱톡도 인기도 많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한 거는 여기 파이낸셜 뉴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로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런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렇게 유튜브 많이들 보시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진짜 유튜브 쇼핑이 많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빨리 할게요. 제가 마음이 좀 급하네요. SK가스가 상업운전 하는데 다음 달이고 아마 흑자전환 3분기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 2천억 정도 이익 내지 않겠냐. 다만 아쉬운 게 SK 어드밴스드라는 그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적자가 너무 심해요. 연간 한 1,000억씩 까먹어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1,000억 까먹는데 지분율이 45%니까 한 500억 정도 손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게 조금 이제 약간의 부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ESS 사업이 이제 시작하고요. 롯데랑 같이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요즘에 미국의 블룸 에너지가 잘 나가는데 저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거든요. 저런 연료전지가. 그래서 이 사업은 유망한 것 같은데 여기 지분도 한 45% 갖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K가스도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 발전소 가동되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천연가스, 이건 계속 많이 말씀드렸죠. 데이터 센터 많이 필요한데 천연가스 발전이 제일 유망하고, 근데 여기에 연료전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력망 연결 안 하고 그냥 연료전지는 하나의 어떤 모듈 형태가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월마트 같은데 바로 옆에 깔아버리면 돼요. 데이터 센터 옆에 24시간 가동할 수 있고. 근데 블룸 에너지의 연료전지는 고체 산화물 방식이라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천연가스 풍부하죠. 그걸로 수소를 만들어내요. 이거 되게 그 연료전지 효용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현재 전력이 부족한 이때 좀 각광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마존하고도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 미국의 전력회사랑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장점은 되게 많아요. 온실가스 배출도 없고, 다만 출력 규모가 좀 한계가 있어서 대규모의 중앙집중식 발전소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스 발전이 최적의 대안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선 업종에 유리하다. 그래서 LNG 운반선은 400척이 앞으로 2031년까지 필요하고 연간 평균 80척 발주가 돼야 된대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만드니까 이런 사이클은 한국한테 유리하다. 다만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재료로서는 그렇게 신선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선주들한테 이 내용이 나온다고 뭐 더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래갈 사이클은 맞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조정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한국카본이 좀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던 이유가 자회사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자회사들 여기 한국항공기술 KAT, 복합소재, 그 다음에 C2I, 한국글로벌솔루션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실적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동성화인텍보다는 좀 부진한 이유는 저 자회사 적자 때문이다 라고. 원래 본업은 좋은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력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데이터 센터 수요도 증가하고 AI로 인한 전력 사용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율주행차 로봇 시대, 그죠? 모든 걸 또 충전해야 되는 시대고, 여기에 부족한 신재생 에너지도 발전,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량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보면 전력 수요는 폭발하는데 뭐가 대안이 되죠? 원전, 천연가스 발전, LNG 발전소, 그 다음에 수소연료전지, 이 세 가지가 이걸 좀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는 ETF는 이제 밸류체인이라 그러죠. 뭐 요 MLPX라는 미국 ETF가 있대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건 제가 찾아본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3개 폐쇄하는 거 아시죠? 가장 충격적인 결정인데, 두 자릿수 구가하던 영업이익률이 5% 이하로 떨어졌고, 매출의 50% 이상이 중국에서의 전기차 변화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능력 강화 위해서 거대한 소프트웨어 자회사 카리아드를 설립했는데 이게 17.8조 원 들여 투자했는데 사실상 골칫거리가 됐어요. 무선 업데이트도 안 돼요. 리비안과 협력하는데 이것도 시간 오래 걸립니다. 성과 날려면. 이 얘기 뭐예요? 폭스바겐의 사례처럼 중국이 공략하면 힘들어져요. 근데 거기서 생존 게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통에 잘 나가는 기업도 그냥 훅 갑니다. 그래서 바퀴 달린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한다. 지금 그래서 현대차 잘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 그 현대차 테슬라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서. 그러니까 서로 막 현대차랑 협업하려고 그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이 드디어 돌아오셨어요. 우리밀 대표이사로 가셨다가 드디어 메리츠증권에 복귀해서 오늘 드디어 첫 보고서가 다시 나와서 한번, 저도 아주 긴 건데 읽어봤고 재밌더라고요. 흥미롭게 읽어봤고, 이번에는 글로벌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의 역사는 브랜드숍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인디 브랜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화장품 1위가 됐고, 중국과는 다른 시장입니다. 완전히 미국에서 1등하면요 글로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밸류체인이죠. 용기, ODM,
브랜드, 유통사. 이 회사가 진짜 큰 역할을 했어요. 실리콘2가 미국에 침투할 때 유통사가 있어야 들어가거든요. 화장품 회사는. 근데 그거를 못하죠. 누가 해주겠어요. 인디 브랜드를. 실리콘2가 저 역할을 해줘서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에서 좀 히트하는데 실리콘2라는 기업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또 ODM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이게 또 경쟁력이에요. 다른 나라에 없는 ODM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를 지원 사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1위 화장품 ODM 코스맥스는 지금 계속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 모멘텀과의 차이는 옛날에는 유통이 중국 유통할 때는요 좀 불법적인 것도 있었대요. 막 따이공, 불법 무역상 이런데, 그 다음에 중국의 왕홍 같은 인플루언서, 여기 막 자기네들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브랜드를 택하기보단 메이드 인 코리아 걸 사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판매를 하는데,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때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통 구조가 투명하지가 않아요. 브랜드 이미지도 망가지는, 그걸 성대리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이익만이 중요해요. 이 회사 제품 브랜드는 신경 안 쓰는 거죠. 더 페이스샵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가격을 3개나 책정했대요. 예, 성대리상한테 이제 넘겨주면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가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 힘들어졌죠. 근데 미국과 일본의 수출과 매출은 좀 다르죠. 예, 합법적으로 진행 중이고, 특히 실리콘2 같은 중간 벤더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 인디 브랜드가 제일 큰 걸림돌이 유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뭐 유통 브랜드, 유통망에 어떻게 들어가요? 세포라나 얼타뷰티 못 들어가요, 아마존에. 근데 실리콘2가 원래 반도체 무역 상사인데 먼저 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모든 사업이 안 됐어요. 중국에서도 화장품마다 안 됐는데, 근데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국내에 430개 화장품 브랜드를 그냥 다 사요. 직매입해서 미국 화장품 창고에 넣어놔요. 파격적이죠. 그럼 자기네가 안 되면요 망해요. 엄청. 이게 쿠팡 방식이에요. 쿠팡이 로켓 배송할 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너무나 천사 같은 존재예요. 기존의 인디 브랜드는 우리 브랜드 다 사줘서 유통망을 뚫어주니까. 그리고 아마존은 자기가 재고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한국 인디 브랜드 인기 많으니까 실리콘2에 요청만 하면 미국에서 바로 직배송을 해줘요. 진짜 너무 좋은 거죠. 예, 둘 다한테. 인디 브랜드한테도 비용 부담이 안 되고, 저 유통망 깔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제 히트를 쳐가지고 서로한테 좋은 시스템을 준 거죠. 그 구매 대금도 며칠 후에 바로 준대요. 미국 리테일러들은 대금을 잘 안 주나 봐요. 실리콘2는 천사다. 그래서 이런 물류센터 운영하면서 충분한 재고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한 이제 성과를 냈던 거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입장에서도 되게 좋았던 거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엔 중국의 이런 중간 벤더 따이공 불법, 근데 여기를 실리콘2가, 옛날에 면세점을 올리브영이 대체하고 있고 따이공을 실리콘2, 그러니까 이 두 회사의 가치가 엄청 올라갔죠. 근데 어쨌든 중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죠. 막 사드 리스크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이나 선진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히트하면 전 세계로 다 가는 겁니다. 아마존 플랫폼도 있고, 또 마케팅도 차원이 다르고, 티레티르는 일본 부서가 한 층의 전층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만큼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우아 대표는 틱톡 마케팅 영상을 분석하고 하는데 매일 밤 12시 넘기고, 인디 브랜드 시사 대표는 출근할 때마다 틱톡 영상을 쭉 자동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케팅에 다 집중하는 거죠. 어쨌든 한국 뷰티의 총 판매량도 많이 늘었고, 아마존 봄맞이 빅세일 기간 중에 K뷰티도 200% 판매 증가했고, 그 우리나라 화장품 인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스킨케어가 인기가 많죠. 그리고 미국은 화장품 시장이 젊어요, 고객들이. 그래서 인디 브랜드에 최적화되어 있죠. 그리고 광고보다는 틱톡에서 봤다는 바이럴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 아마존과 K뷰티는 어쨌든 서로 윈윈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은 공장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ODM이 지금 굉장히 좀 잘하는 이유가,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서 ODM을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ODM들이 있어서 더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K컬처 열풍도 지속될 것 같고, 용기업체들도 지금 좋죠. 펌텍코리아 같은. 예. 그래서 투자 전략은 한국 화장품 산업이 여전히 선두에 있고, 예, 지금 최근에 과매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주가는 어쨌든 펀더멘털을 수렴하니까 탑픽은 코스맥스, 관심 종목 한국콜마, 그다음 펌텍 코리아를 이렇게 적어주셨고, 펌텍은 이제 국내 1위 용기인데 업체인데 내년에 사공장 가동돼서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ODM은 이제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하니까 그건 조금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 점은 약간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 코스맥스가 좀 중국 비중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만든 모든 게 미국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일부 투시면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그 정도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공시는 어제 이제 내부점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있었고요. 예, 기가비스 있었어요. 오랜만에 여기 대표가. 크레버스도 배당 수익률이 한 6.4% 예상되는데 이렇게 좀 공시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공시로는 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KF21에 양산 부품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죠.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선 4척 수주했고요. 오늘 근데 다들 주가는 안 좋아요. BHI가 LNG 복합화력 설비 공급, 이것도 공급했지만 너무 많이 올랐죠, 단계에. 그래서 좀 오히려 좀 지금 조심해야 되고, 산일전기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조금 약간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태양광 발전소 변압기 공급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만 간단히만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2시 반이라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좀 안 좋지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는 어느 정도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단기 상승 구조가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항공주가 좀 유가 때문에 좀 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건설기계 쪽은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또 요즘에 네이버 좋죠. 어느 대 20만 원까지. 피팅주는 그래도 견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조선주는 좀 빠졌는데, 그리고 MLCC 쪽이 요즘에 조금씩 살아나고요. 건설주도 내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분위기 괜찮습니다. 의료 AI도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조선주,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는 오늘 미국처럼 그냥 급락하고 있어요. 우주항공.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너무 오버하면 조정 나옵니다. 그래서 또 조정 받는 걸 잘 또 나중에 활용하시면 되겠고, 2차 전지 오늘 LG엔솔이 아무래도 테슬라에 공급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나 바이오주도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그 알테오젠이 또 오늘도 좀 흔들립니다. 예. 아무튼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가 좀 견조하고, 그래서 다행히 좀 기아나 현대차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은 일단 좀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엔 트럼프 트레이드로 수혜받던 기업들이 좀 빠지는 가운데 반대로 좀 피해받던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 특히 삼성전자 저렇게 버틴다는 건 증시에 우호적이다. 그래서 한국 증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뭐 트럼프 이슈가 생겨서 급락하면 그걸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정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조금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좀 최대한 짧게 빨리 해봤습니다. 전 내일 오전에 라이브 있으니까 라이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